안녕하세요. 혼자말 쌤입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모여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죠. 오늘은 그런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관계가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연락이 줄어들고 의무감만 남았을 때, 예전엔 하고 싶어서 했던 연락이 이제는 해야 하니까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연락 횟수보다 중요한 건 연결감입니다. 의무감이 느껴진다면 서로의 피로감을 솔직하게 꺼내고 연락의 방식 자체를 조정해 보세요. 감정이 아닌 루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두 번째,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피곤할 때, 대화는 사랑의 체온입니다. 침묵은 관계의 냉기예요. 그럴 땐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상적인 안부 대신 마음을 나누는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기분은 어땠어? 요즘 뭐에 빠져 있어? 같은 작은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세 번째, 자꾸 핑계를 댈 때, 바빴어, 피곤했어,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이 멀어질수록 핑계는 늘어납니다. 그럴 땐 핑계는 피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무조건 만남을 고집하기보다 관계를 쉬어갈 공간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대화로 진짜 이유를 찾아야 해요. 네 번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예민하다면, 사랑이 클 땐 너그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이유 없는 짜증이 됩니다. 그럴 때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 전에 잠깐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짜증이 사랑이 식어서인지 내가 지쳐서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낄 때,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건 감정의 거리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곁에 사람이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감정을 솔직히 나눠보세요. 혼자서 감정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여섯 번째, 눈치만 보게 될 때, 배려가 아니라 눈치가 되는 순간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그럴 땐 배려가 눈치로 바뀌었다면 서로 불편한 감정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이야기를 피할 때, 함께할 내일을 그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도 불안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미래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다면 당신만의 미래 기준을 먼저 정해보세요. 상대의 불확실함이 당신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 이야기할 타이밍입니다. 여덟 번째, 상대에게 무관심해질 때, 예전엔 신경 쓰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덤덤하다면, 사랑은 끝나도 미움은 남지만 무관심은 정말 끝입니다. 그럴 때는 무관심은 이별 직전의 징후이거든요. 단호하게 물어보세요. 요즘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이야?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관계의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아홉 번째, 감정 표현이 사라졌을 때,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말이 점점 사라진다면 감정도 식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표현은 배워야 합니다. 혹시 상대도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내 감정을 진심으로 꺼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열 번째, 서로의 일상에 관심이 없어질 때,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지도 공유하고 싶지도 않다면, 그럴 땐
공유가 습관이 되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작은 얘기,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하루 일과도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11번째, 약속을 쉽게 미루고 잊을 때. 바빠서보다 진짜 이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의식적 우선순위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서로의 시간과 감정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면 관계를 재정비할 때입니다. 12번째, 상대의 아픔에 공감이 안 될 때. 사랑은 결국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땐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관심에서 나옵니다. 관심이 사라졌다면 관계를 지키기 어려워요. 공감이 안 된다면 정서적 거리가 이미 멀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13번째, 친구들에게 연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때. 자랑할 일도 기쁜 일도 굳이 꺼낼 만큼 감정이 없어진 거죠. 그럴 땐 기쁨이 줄었거나 자랑할 게 없어지는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신호일 뿐 꼭 이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친구에게 말해보는 것도 감정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14번째, 이 관계 언제까지 갈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되지만 사랑은 확신으로 유지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질문이 들었다면 이미 관계 점검 시기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함께 우리 관계 상태를 이야기해 보세요. 15번째, 상대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 때.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바꾸려는 순간 사랑은 통제욕이 됩니다.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16번째, 다른 이성과 비교하게 될 때. 비교는 마음이 떠났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그럴 땐 비교는 현실 회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아닌 내 감정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세요. 17번째, 기념일, 추억에 무덤덤해질 때. 기억보다 현재의 감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무덤덤함은 익숙함에서 오는 것일 수도 감정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추억을 꺼내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함께 있는 게 편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혼자가 더 좋다면 이미 마음은 정리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진짜 이별의 순간이 가까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함인지 해피인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과 이 관계를 놓고 싶다는 마음은 다릅니다. 이별은 항상 소리 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른 채 끝나버리기도 하죠. 사랑이 식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걸 애써 외면하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만 있어도 우리는 덜 아프게, 더 성숙하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가기를, 혹은 끝난 사랑이라면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혼잣말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